이 책은 가장 핫한 주제를 준비하셨는데요. 저부터가 너무 궁금해서 말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픈시큐어랩의 클라우드 연구의 강재호입니다. 이번 오픈시큐어랩 OS 공개 세미나에서 다룰 주제는 클라우드의 전망과 보안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컨텐츠는 클라우드란, 그리고 클라우드 전망 및 전환 추세,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 시 우려사항, 그리고 관리적 측면의 보안 이슈, 기술적 측면의 보안 이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란, 다들 구글 드라이브, 에버노트, 엔드라이브 다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USB 없이 저장 공간을 인터넷만 통하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죠. 이것도 클라우드에 속하지만 여기 보시면 AWS, 알리바바, 그 다음에 유클라우드 같이 여러 IT 자원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클라우드란 필요시 편리하게 IT 자원에 접근하여 데이터 처리 및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나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해 놓은 IT 제공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다 이런 회사들이 게임빌이나 11번가, 직방, 코웨이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점점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어떤 활용의 이점이 있길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 경제성, 편의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인프라 운영 시에 사용량에 따라서 트래픽이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운영에 따라서 저장 공간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IT 자원의 확장과 축소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실제로 가상 머신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폐기 시에는 삭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트래픽에 대해서 운영하는 이제 사용량에 따라서 확장 축소가 굉장히 용이하고 서버를 도입을 할 때 그 서버를 설치를 하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IT의 자원만 사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실제로 클라우드가 얼마만큼 이제 투자가 되고 그리고 기존 인프라에서 클라우드로 얼마만큼 전환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규모에 대한 추이입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성장률을 보시면 2016년도에 34억 달러에서 2020년도 64억 달러로 그리고 해외 클라우드 시장 성장률을 보시면 2016년도 2,092억 달러에서 2020년도 3,833억 달러로 국내 해외 클라우드 연평균 성장률이 17%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가 점점 이제 도입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 인프라에서 클라우드로 얼만큼 전환이 되고 있는지 전환 추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를 보시면 전체 인프라 대비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서 16년도에는 37%로 14%가 증가했으며 기존 인프라는 그에 비해서 76%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16년도에는 63%로 1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점점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 점점 많은 기업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는 항상 기업에서는 어느 한 우려사항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정말 데이터 보안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이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실제로 클라우드 도입 시에 대한 여러 기업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도입 시 우려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보안, 그리고 법적 쟁점 문제, 그리고 비용 절감 문제, 그 다음에 벤더 변경 문제, 여러 가지의 우려사항들이 있죠. 그 중에서 데이터 보안이 35%로 또 데이터 유출, 데이터 손실, 여러 가지 해킹 사고들에 대한 이런 데이터 보안을 가장 많은 우려사항으로 손꼽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어떤 사고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주요 문제점과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관리적, 기술적으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적 측면의 보안의 주요입니다. 이번 사고 사례는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 사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웰스파고 캐피탈원에서 개인정보가 2,400만 건이 유출된 사고 사례입니다. 이거 좀 자세히 알아보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미흡으로 관리 미흡이라고 하면 이번 사고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암호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았고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름, 주소 등 대출과 같은 이런 개인정보가 2,400만 건이 유출된 사고입니다. 두 번째 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텐센트 클라우드에서 고객 중요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손실된 사고입니다. 텐센트 클라우드라고 하면 AWS와 같은 이 IT 자원을 제공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텐센트 클라우드의 실수로 8달간 저장된 중요 기업 고객 정보가 손실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백업 파일까지 삭제가 되어서 복구가 불가능했던 그런 심각한 사고 사례였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런 사고 사례를 보았는데, 실제로 관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주요 문제점이 있고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및 제공자의 관리 소홀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계정과 권한에 대해서 좀 다뤄보았는데요. 계정의 관리가 미흡하여 사용하지 않는 계정이 존재하거나 해당 시스템에 권한이 없어야 하는 사용자가 과도하게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서 여러 가지 침해 사고나 아니면 정보 누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보안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고 사례에 대한 개선 방안은 계정 접근 권한 그리고 스토리지 접근 권한에 대한 정말 맞게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는지 이런 접근 권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리고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정에 대한 접근 이력이라고 하면 식별자 그리고 누가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 접근을 했는지 시간 이런 것들이 접근 이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행위 이력이라고 하면 실제로 계정에 접속을 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메뉴를 눌렀는지 그리고 어떤 걸 생성을 했는지 시스템 정보는 어떤 걸 바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행위 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 이력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정과 스토리지의 기본 보안 설정 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죠. 패스워드 설정이나 IP 접근 설정 같은 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자, 두 번째, 클라우드 이해 부족입니다. 운영하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가상화 환경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검토는 IT 그쪽 운영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이죠.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의 이해 부족은 이런 안전성 여부 검토에 미흡으로 연결되면서 가상화된 구축된 시스템에 치명적인 취약점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클라우드 이해 부족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선 방안이라기보다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그런 것들이죠. 보시면 클라우드 환경의 기본적인 지식 수용 및 이해,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협들의 이해,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이해를 토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식별하고 그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기업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적 측면의 보안 이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기술적 측면의 보안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측면의 보안 이슈는 주로 가상화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사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가 7,700만 건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공격자가 아마존의 가상머신 서버를 임대를 하고 그 임대한 서버를 가지고 여러 다른 가상머신들을 해킹을 해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7,700만 건이 유출된 사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 측면에 어떤 위협이 있는지 주요 위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주요 위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이퍼바이저의 감염 문제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가상화 시스템, 하이퍼바이저라고 하죠. 이 하이퍼바이저를 취약할 경우 이를 활용하는 여러 개의 가상머신들이 동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약점인데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드웨어가 있고 그리고 위에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플랫폼이 올라가 있고 이 가상화 플랫폼 위에 여러 개의 가상머신들이 구동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상머신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고 그로 인해서 외부 연결된 다른 가상머신에 감염이 되고 추가적으로 하이퍼바이저가 감염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감염된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나머지 그 위에 올라간 여러 가지의 가상머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죠.
두 번째, 내부 공격 경로 존재의 문제입니다. 사용자의 가상 머신들은 다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가상 머신에서 다른 가상 머신으로 패킷 스니핑이나 해킹, 디도스, 악성 코드 전파 등 여러 공격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가 있고 이제 그 전과 같은 구조입니다. 먼저 해커는 하나의 가상 머신을 해킹 또는 임대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가상 머신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공격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공격할 수 있는 가상 머신을 통해서 다른 연결된 가상 머신으로 보시면 ARP 포이징이나 뭐 패킷의 도청, 패킷 스니핑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해킹, 디도스 공격, 그리고 악성 코드 전파 등 여러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격자의 익명성 문제입니다. 실제 가상 환경에서는 이제 공격자가 누군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존 인프라에서는 기존 네트워크 보안 기술로 뭐 방화력이나 뭐 IPS, IDS를 통해서 그 침입에 대한 탐지를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상화 내부 영역에 대해서는 침입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 VM 탐지 기법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VM 탐지 기법은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할 때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동 용의로 인한 감염 문제입니다. 가상화 환경에서는 물리적 플랫폼 간의 이제 가상 머신의 이동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로 인해서 감염된 가상 머신이 이제 그 다른 물리적 플랫폼으로 쉽게 전파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인데요.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리적 플랫폼 A랑 물리적 플랫폼 B랑 그 다음에 감염된 물리적 플랫폼 C가 있습니다. 이 감염된 물리적 플랫폼 C에 감염된 VM이 가상 머신이 안전한 물리적 플랫폼 A, 감염 안 된 물리적 플랫폼 B에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감염된 가상 머신들은 하이퍼바이저를 감염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플랫폼 A와 B를 감염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 감염된 악성 코드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보안 패치가 안 된 그런 가상 머신들로 이동을 하게 되면 다른 물리적 플랫폼 A와 B에도 치명적인 취약점을 내재시킬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이퍼바이저 감염, 그 다음에 내부 공격 경로 존재, 그 다음에 공격자 익명성 문제, 이동 용의로 인한 감염, 이 네 가지 주요 위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래도 개선 방안은 저희는 VM 탐지 기법을 통해 내부 VM의 패킷 탐지, 그리고 악성 코드 감염 여부 탐지, 그리고 침해로인 분석 및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VM 탐지 기법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방식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이퍼바이저 방식의 탐지입니다. 이제 에이전트를 이용한 탐지 방식인데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바이저 위에 하이퍼바이저 침입 탐지 플랫폼이 있고 각각의 VM에 에이전트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치된 각각 설치된 에이전트가 설치된 VM에 이제 침입 탐지 플랫폼을 통해서 악성 코드 감염 여부나 신트 로깅 등을 탐지 및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VM 방식의 탐지입니다. 탐지 전용 VM, 특수 권한을 가진 탐지 전용 VM을 별도로 생성을 해서 이 탐지 전용 VM은 각각의 그 다른 VM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이 각각 VM의 악성 코드 감염 여부나 신트 로깅 등을 탐지 및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몇 가지의 이제 그 사고 사례와 그리고 이제는 주요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이런 몇 가지 외에도 굉장히 많은 위협들과 그리고 실제 많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이슈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AI, IoT, 5G, 많게는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죠. 이런 이제 핵심 기술의 핵심 인프라로 지금 클라우드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클라우드에 대한 이점들을 통해 클라우드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해킹 타겟이 기존 인프라에서 클라우드로 점점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그 기존 인프라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위협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이해가 필수적이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클라우드 전망과 보안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끝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